네, 지난주에 했던 이어서 지난주에 저당권 등기까지 끝이 났고 오늘은 154페이지에 페이지 154 변경 등기 공정 등기와 변경 등기 오늘 말소 등기를 다 할 텐데 페이지 154 54페이지 펴보시면 토시 등기 나오나요? 네, 1번 제목 봤더니 변경 등기 나오죠? 그럼 여기 봐, 변경 등기는 전부 불일치야 일부 불일치야 요거부터 따 전부 불일치는 말소 등기, 일부 불일치는 변경 아니면 변경. 생각을 해. 변경은 처음에는 제대로 했는데 나중에 바꾸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돼 있으면 시정, 공정. 처음에는 제대로 등기되어 있는데 주소가 변했다면, 나중에 주소가 변했다면 정정이겠어, 변경이겠어. 의미를 생각을 해. 내가 제대로 등기했는데 전세금을 올리려고 그래. 정정이요, 변경이요. 그렇게 하면 되네 이제. 그럼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는 일부 불일치. 일부 불일치의 경우 불일치 부분은 그대로 남겨둬야 돼. 제거해야 돼. 이렇게 제거하는 게 일부 말소라고 하잖아. 그리고 그 말소 등기는 전부 불일치. 그냥 처음부터든 나중이든 전부 불일치는 말소 등기. 그러면 등기부에는 두 개잖아. 등기부에는 하나는 부동산의 표시, 또 하나는 소유자 표시. 등기부에 회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소유자의 변경 등기 하려거든. 소유자의 변경, 부동산 표시의 변경 하려거든.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지적부가 우선하잖아. 지적. 그래서 거기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하려거든. 어느 것이 먼저 선결돼야 돼. 회장이나 지적 공부가 선결돼야 돼. 소유자의 변경 등기는 여기서 변경해 놓고 지적부에 통지하잖아. 이렇게 소관청에. 그런 생각해 주고 그러면 이제 풀어봐. 변경 등기 옳은 것은 54페이지.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었대.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것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지. 그러면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은 등기부가 먼저 변경해야 돼. 대장이 먼저 선결돼야 돼. 뭐 그런 게 쉬운 거죠. 변경 등기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의 기록사항을 변경해야 된다. 맞아? 이해하면 되잖아. 부동산의 표시는 실질적 심사권을 갖고 있는 대장이 먼저 변해야 돼. 대장이 먼저 변경시켜 놓고 소관청에서 촉탁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촉탁도 있고 단독 신청도 있고 그래. 1번은 맞는 거지? 그다음에 2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 나오잖아요. 그냥 이거 애호버려. 직권 등기야. 행정구역 명칭은 신청이야, 직권이야. 애호버려. 직권 등기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있을 때는 그림을 쳐봐. 신청의 직권에 의해서. 여러분들 직권인지 신청인지 잘 보세요. 디귿번 건물의 면적이 여기 부동산의 표시는 후기 등기는 존재하지 않아. 항상 주등기. 그리고 권리의 변동 과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접수 번호도 있겠어 없겠어? 다툼이 없잖아. 거기는 접수 날짜, 접수 번호도 없다는 거야. 부동산 등기는. 3번 건물의 면적이 변경이 되면 부기 등기야, 주등기요. 보존 등기,
그다음에 말소 등기, 그리고 표제부 등기는 항상 등기야 이게. 보말표는 항상 주. 그다음에 4번. 4번은 이제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야. 여기는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갑구 을구에서 생겨나는 거지. 여기는 항상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앞에 있는 순위를 그대로 유지해야지. 여기는 항상 부기 등기.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 4번 등기 명의인의, 생각해봐. 부소를 변경했는데 순위를 달리 기재하면 안 되잖아. 부소를 달리 했고 무슨 성명이 변했다고, 이름이 원래는 김복주였는데 김민주로 바뀌었다고 해서 순위가 달리 하면 안 돼. 무슨 등기야? 이 등기.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여기 봐. 등기 명의인의 표시는 공동 신청이겠어, 단독 신청. 단독 신청 한번 외워봐. 한수 보상 표 나오네. 표시는 항상 단독. 표시는 항상 단독 신청.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의무자가 공동으로 해서 틀렸지? 그래서 우리 하나 외워놓으면 표시 변경, 표시 그러면 단독. 등기 명의인의 부동산의 표시도 단독. 등기 명의인의 표시도 단독. 여기는 항상 부등기, 여기는 항상 부기등기 이렇게. 그다음에 5번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서 변경 등기했대. 그러면 변경 등기했으면 기존의 등기부에 변경된 내용은 그대로 놔둬야 돼, 지워줘야 돼? 그럼 그러면 기존의 등기부에 있는 내용은 지워주는 거야.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서 변경 등기, 어디 봐.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서 변경 등기했대. 단독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야? 표시라니까. 단독 신청.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그다음에 대장이 먼저 해결돼야지. 대장이 먼저 해결돼야 돼. 또 종전사항 나왔네. 변경 동그라미 쳐. 변경 등기. 그리고 종전사항 동그라미. 그대로 꼴 놔둬야 돼. 변경시켜야 돼. 이름이 김명란에서 김미란으로 변경되었는데 명란 지워줘야지. 그래서 조금만 이해해 놓으면 단독 신청, 권리자, 의무자 이런 것들 딱 하면 쉬워요. 했고 오른쪽이 유사 문제. 틀린 것을 골라라. 여러분들은 봐. 상속받은 것은 아버지가 사망해서 내가 상속 등기를 한 거는 이전 등기를 해, 변경 등기를 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아? 그럼 합병도 똑같아. 합병도 상속과 똑같으니까 포괄 게임으로 변경 등기 해야 돼, 이전 등기 해야 돼. 뭐 이해만 좀 해놓으면 되네. 거기다가 합병 동그라미 쳐. 합병. 그러면 합병 그러면 권리가 변경되는 것이야, 동일성이 상실되어서 이전되는 것이야? 읽어보자.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부동산을 그 합병으로 설립된 을 회사의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한다.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게 아니지. 달라지잖아요. 권리의 주체가 바뀌었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합병의 경우에는 변경 등기 한다고, 이전 등기 한다고? 이전 등기 한다. 1번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합병 그러면 상속과 같다 생각하면 돼. 2번 많이 해서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으로부터 을 명의로 격조되었을 때 갑은 을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네, 무효 등기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으로부터 을 명의로 격려되었을 때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 등기죠? 무효 등기이고 갑은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는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뭘 물어보고 있어? 말소 청구 전부 불합치하죠.
3번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으로부터 을명의로 격려되었을 때 갑은 을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아? 우리는 통정 허위 표시의 경우 꼭 말소해야 돼. 이전해 와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이중 매매에서 무효인 이중 매매의 경우에는 즉진 없다 생각나지. 나는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한 이전 등기 청구는 아무나 해야 돼. 소유자만 해야 돼. 그 소유자만 해야 되고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하는 등청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당연히 물청이잖아. 내 소유권을 아들이 위조해서 등기. 진정명이 나오면 그냥 기본법에서도 물청이야. 4번 공동상속인 중 1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 동그라미 쳐 보존행위. 보존행위 상속과 그다음에 보존 등기는 상속 등기와 보존 등기는 전부에 대해서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다 보상은 일부 전부 그냥 공유자 한 사람이 하든 전원이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에 대해서든 공유자 전원이 전부에 대해서 그 문제되지 않아. 그냥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는 한 사람이 전부에 대해서. 또 보자. 공동 상속인 중 1위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그래, 상속 등기는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 자기 지분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야. 상속 등기는 하지 않는다. 시효 취득으로 인한 등기 청구에서의 취득 원인은 취득 시효이고 원인 및 날짜는 연월일은 기산일이다. 에? 그럼 우리는 민법에서는 기산일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근데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임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2번 갑이 자신의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하여 A 토지와 B 토지를 한 필지로 합병한대. 합병하려거든 땅을 먼저 정리해야지. 그리고 등기부를 정리. 근데 합병과 이런 것들은 엄청 쉬운 게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느냐 요거 외우면 돼. 일부에는 후조 없다. 그래서 일부에는 소유권과 저당권은 성립할 수 없지.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합병이 안 돼. 저당권이 있다면. 그러므로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면 합병 안 된다 하면 돼. 공부에만 미쳐야 되는 경우. 압류 등기, 처분 제한 등기. 1번 A 토지에 의뢰 가압류. A 토지에 의뢰 가압류. 그러면 합병해버리면 가압류는 전부에 미치잖아. A 토지에 의뢰 가압류, B 토지에 가압류. 아까 가압류 등기가 돼 있지. 그럼 하나를 합쳐버리면 어느 가압류가 우선하게? 가압류는 전부를 경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은 돼, 안 돼. 2번 봐. A 토지, B 토지 모두의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그래, 전세권 등기 있지? 전세권은 일부에 성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합병이 가능하죠. 이해했나? 이렇게 해서 전세권은 일부에 성립할 수.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이거 모르는 거야.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저당권.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 저당권은 없으니까 권리 일부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권리가 공유 지분이야. 그러니까 공유 지분상 소유권 존재할 수, 저당권 존재할 수. 근데 토지 일부에 소유권 성립할 수 없고 저당권 성립할 수. 즉 한 필지인데 한 필지에 소유권 몇 개 있어야 돼? 일물일권주의 원칙 하나. 요만큼만 갑이 이 토지 한 필지를 통째로 가져야지 을이 요만큼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부에 소유권 성립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거든 반드시 날 해서 분필 등기해. 이해 갔나? 한번 A, B 토지 모두의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을의 저당권 등기돼 있지?
저당권은 지금 2개예요, 1개예요, 사실은. 전체 1개 있는 거지. 그걸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하잖아. 그러므로 합병이 가능하잖아. 실제로는 저당권 1개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A 토지의 의뢰 지상권. A 토지의 의뢰 지상권 존재할 수 있지. 그다음에 이 토지의 의뢰 병의 지상권 함께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일부에 성립할 수 있어. 그다음에 5번 A 토지의 의뢰 전세권 등기. B 토지의 병의 전세권 등기. 전세권은 일부에 성립할 수 있죠. 그러면 합병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이런 거 나오면 껌이야, 껌. 그런 거 나와서 틀리고 공부한다고 해서. 3번 건축물 대장에 합 건물을 을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 한 후 합병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틀린 것은? 그러면 1번 을 건물의 소유권 등기 명의는 건축물 대장상 건물의 합병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합병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아? 우리는 표제부는 한 달 이내에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 표제부는 몇 개월 이내에. 표제부의 변경사항은 한 달 이내에 등기. 표제부 그러면 몇 개월? 4월. 2번 건물 합병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신청을 게을리했다고 해서 부동산 등기법상 과태료 부과 받지 않아.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없어.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있어, 없어요? 그다 부동산 등기법에다 몇 줄 것이고 부동산 등기법에다 몇 줄 비교해 놓으시고 비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는 과태료 부과 의무가 있어. 거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중간등약 등기 해버리잖아요. 그럼 과태료 부과 의무 있다니까. 근데 부동산 등기법에는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과 등기법 특별조치법은 구별하셔야 돼. 3번 합병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을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맞지? 대장에서 합병했다면 그 사실을 등기소에 알려줘야지. 그다음에 4번 합 건물에만 저당권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병 등기 허용되지. 안 되지. 일부에만 저당권은 일부에 성립할 수 없으니까. 합필이고 합병과 같아. 건물 합병과 토지 합필과 같다. 확립할 수 없는 등기가 존재하면 합병 합필 인정되지 않다. 확립할 수 있으면 가능하고. 마지막 등기관이 합병 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 동물입니다. 각하.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관청에 알리면 소관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소관청이 정정해야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정정. 직권 정정. 그럼 이제 직권 정정. 여기 직권 정정 사유가 뭐 줘야 돼? 외웠나 모르겠네. 다 잊어버려서 그러고. 그래서 합병을 했는데 부의 등기관이 야, 너 합병한 거 잘못됐어. 빨리 정정해. 그러면 직권 정정 사유. 정리하고 달라. 두 개는 다르고 직권 정정 사유 두 개는 다르게 정리해버린 거야. 둘이서와 다르게. 그리고 네 개는 잘못 정리해서 두 개는 다르게. 네 개는 잘못하여 네 개는 잘못하고 초과해서 해야지. 면적이 초과한 거야 이거. 그리고 얘는 잘못해서 초과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적위원회의 청구 있었잖아. 지적위원회에서 해당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있으면 빨리 직권 정정해야 되고 지금 여기 등기관의 각하 사유
등기관의 각하사유. 그리고 중개가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해서 여기가 어디 아마 있을 거라고. 대장 한번 가보죠. 정사유. 법 공부 끝이 나면 법 공부에 복구, 종합 공부, 신규 등록, 합병 68쪽에 68쪽에 거기에 이건 정정사유가 10개 있지? 10개. 몇 개 있어? 10개. 네. 지금 여기서 나온 게 있잖아. 지금 금방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게 5번이야. 5번. 등기관의 통지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등기관의 통지에 따라 정정해야 되는 경우 5번이다. 또 이건 정정사유 2개는 다르게 정리한 거고 4개는 다르게 해서 잘못했다고 4개. 초과해서 면적이 초과한 경우. 등록 전환 시 전환대기 면적과 전환될 면적 있잖아요. 초과한 경우에는 직권 정정해야 돼. 여기보다 2개는 다르게 4개는 잘못을 초과하여 그다음에 지적위원회의 결의 그다음에 등기소의 각하 통지 그리고 등기부의 면적이 접합되는 것을 받는 거야. 155페이지를 펴. 155페이지 5번에다가 메모예요. 거기다가 5번 이렇게 해놓고 직권 정정사유 10개를 아는가 써. 거기다가 지적공부에 직권 정정사유 10개. 지적공부에 직권 정정사유 몇 개? 그거 나올 때 딱 처음에 꼭 한 문제 나오거든. 직권 정정사유 10개를 아는. 거기다 페이지 몇 페이지? 18 해놓고 거기 따로 공부를. 그다음에 한 장 넘겨. 156페이지. 예. 토시 변경 등기와 토시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가 없어. 한 장 넘겨. 156페이지. 아까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와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변경함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권리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당권의 채권액을 증액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잖아요. 권리 변경 등기 나오면 이해관계인이 생길 수 있어. 그럼 이해관계인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고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승낙서 있으면 내어본다 승부 승낙서 있으면 부기 등기 없으면 등기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주로 있고 이해관계인이 누구냐 여기서 변경등기에서 조금 전에 회사가 합병이 되면 변경등기 한다고 그랬어요. 이전등기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잘 나오니까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가 아니라 이전등기 법인 비법인이 법인으로 되었지 그것도 성질을 여게 돼. 그러므로 변경등기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전등기 그다음에 공유 있잖아요. 공유를 합유로 바꾸잖아요. 그것도 다 무슨 등기를 해야 돼. 이전등기 비법인 사단이 법인화되면 변경등기다, 이전등기다. 회사가 합병된 경우도 이전등기. 등기 명의인이 세 사람인데
두 사람으로 변경되었어도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문제 보자. 156페이지에 49번 권리 변경 등기 나오면 이해관계가 생겨 안 생겨? 생겨. 1번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기재했대. 그러면 증여를 매매로 기재했대 이렇게 나오면 얼른 은닉행위 쓰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은닉행위. 실제로 증여했는데 매매로 가장해서 기재. 둘 다 무효요. 하나는 유효야.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등기는 유효, 제3자는 언제나 권리 취득.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했을 때 볼 것도 없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 말만 나오면 항상 유효. 2번 이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서 양수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을 때에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 등기도 무엇이 돼? 유효. 이등기 건물을 이걸 여러분들 거기다가 1번에다 뭐라고 써냐면 모두 생략 등기. 2번을 등기법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라고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래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나오죠. 중간을 생략했으면 중간 생략 등기. 보존 등기를 생략했어도 그것도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거든요. 알아들어요? 1번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임차권 당사자의 신청 착오로 임차권 등기를 했을 때는 긍정 등기의 대상이 안 된다. 긍정 등기는 당사자의 착오로 인해서 불일치가 되었을 때 원인이 당사자의 착오로 불일치가 되었다면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긍정 등기. 만약에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효야 무효. 경정 등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법률 효과로서 권리 변동이 생긴다. 그런데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계약의 내용이 불합치되면 일부가 불합치되면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지만 전부가 불합치되면 무효라고 하지 않았어. 당사자의 불합치, 권리 종류의 불합치, 그것은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된다 이거야. 경정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고 말소해야 돼. 말소. 그래서 한번 여기는 민법에서 나오니까 애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했는데 당사자 신청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했다면 여기 봐. 전세권과 임차권은 전혀 다르지. 동일성 인정돼 인정이 안 돼.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정 등기다 말소 등기다. 무효야 이제 말소 등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긍정 등기 그러면 얼른 동일성 생각해야 돼. 긍정 등기 그러면 동일성. 4번 권리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착오로 을명의로 등기되었을 때 그 불일치는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는 거당권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거당권자가 아닌 제3자를 거당권자로 하여 종료된 등기는 무효 이렇게. 민법에서 배운 지식을 이런 것들은 동우 넣으면 돼. 여기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맞아요? 채권자와 저당권자, 우리가 등기부에 저당권자 기재하잖아. 그러면 저당권자는 아무나 저당권자로 기재해. 채권자를 저당권자로 기재해. 그러면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동일이어야 한다. 맞나? 맞잖아. 그런 게. 써봐 거기다 하나 더. 4번에다가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이냐 한다.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인일 필요 없다 그러면 틀려. 동일인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번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이렇게 이제 끊어봐. 표시와 실제 건물과의 사이에 뭐가 좀 차이가 있대. 밑줄 그어봐. 다소 차이가 있다. 밑줄 그어.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런 글씨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차이가 큰 거요. 다소 있는 거요. 실제 건물과 등기부에 기재된 건물의 표시와의 차이가 다소 조금 틀려. 여기까지. 근데 끝에 봤더니 동일성이 있다 그랬네. 동일성이 있어. 그러면 그 표제부의 등기는 무효요, 유효요? 무효. 그 얘기야 지금. 표제부의 등기가 동일성이 인정되느냐. 그래서 40 권리 변경 등기는 해결했고, 오른쪽 157페이지에 무슨 등기? 정정 등기. 1번 소유권이 넘겨지고 나서 공전 소유자에 대한 등기. 자, 소유권이 넘겨봐. 1번 소유자 갑, 2번 소유자 을. 이렇게 넘겨주고 나서 공전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대. 소유권이 넘겨주고 나서 공전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종전 소유자의 주소 변경 등기할 필요 있어? 변경 등기는 현재의 상황과 등기부상의 불일치를 시정하는 거라고. 거기를 변경 등기하는 거지. 공전 소유자의 이름도 변경 등기할 필요는 이렇게. 1번 소유권 이전된 후, 대모쳐 이전된 후 공전 소유권에 관하여 표시 정정 등기할 필요. 2번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정정 등기. 자, 표시 나오면 이해관계인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표시 나오면. 부동산의 표시든 이봐 등기 명의인의 표시든 이해관계인 존재할 수 없어. 없다고. 존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야, 여기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여기가 조금 이상하다. 표시 변경 등기는 그것 때문에 손해가 볼 사람이 없거든. 소유자 이름을 개명했어. 유재석이에서 유재학으로. 그렇다고 해서 피해 볼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2번 했고 3번 등기 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 말소 의무의 경정 등기 헐수. 이것은 일부를 이름이 변경되었다면, 이름이 잘못 기재됐다면 잘못 기재된 거 지워줘야지. 근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소 등기다, 변경 등기다. 그냥 말소 등기는 아니야. 엄격한 의미의 말소 등기는 전부 불합치잖아. 전부 불합치.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되었다면 동일성과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냥 경정 등기요, 이전 등기야. 이전 등기. 4번에다 별표 해놓고 잘 공부해.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된 경우에는 경정 등기요, 이전 등기야. 아이고, 등기 이해관계인. 이 법인이 법인화된 경우에는 공정 등기가 아니고 무슨 이전 등기. 그거 잘 봐. 이런 거 외워놔. 공정 등기는 잘못된 것을 바꾸는 거잖아. 비법인이 법인화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잖아. 경정 등기 할 수 없지. 이전 등기. 4번 맞아, 틀려? 틀렸지. 공정은 비법인이 법인화된 것은 잘못을 시정하는 게 아니야. 이전 등기 하는 거다. 5번도 별표. 법정 상속분에 의해서 상속 등기를 마친 후에
갑과 을이 A가 아버지 1번 A, 아버지 2번 공유, 소유권 이전, 갑 1, 을 2분의 1. 이게 법정 상속분에 의해서 상속받은 재산이야. 어? 근데 형님이 가만히 있어. 불만이 제기해. 내가 이놈아 아버지 모시면서 너 대학 등록금 다 대주고 다 보내주고 어?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가 다 뒤치다거리 하고 했는데 아버지 재산을 반씩 난짜고 그런 게 네 동생이냐? 말이 많지? 동생이 형님 나는 원래 뜻이 아니었어요. 형님 다 주고 싶어. 전화 바꿔. 이 집사람 전화 바꿔. 집사람에게 이 얘기하니까 뭔가 잘못 전달됐나 보네요. 원래 저희들이 2분의 1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 큰아버지님, 큰아주버님 좀 더 주려고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바꿔야지. 이게 경등기야 이게. 협상,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다시 분할 이런 게. 이거 봐. 이거 중요한 거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를 마친 후 공동 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해 하는 것이요.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 나오지? 분할 협의 이게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공정 등기할 수 있는 이때 소유권의 변동 생기 안 생겨? 생기잖아. 그럼 소유권 변동 생기면 소유권 넘겨줄 의무 요중에 2분의 1 갖고 있는 사람이 다시 형님에게 2분의 1을 더 주잖아요. 소유권 넘겨주지? 그럼 인감증명서 필요해 안 해? 필요하잖아 이런 게. 거기다 써봐 인감증명서.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지 인감증명. 인감증명 제출해야 하는 경우 소가 없어서 뭐 했다? 소가 없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 가등기 명의인 소가 그다음에 뭐가 없어? 등기 필 정보가 없어. 소가 없어. 대리인 나오지?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 제공해야 돼. B는 뭐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등기 신청을. 그다음에 뭐해서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만 여기야 여기. 협상에서 뭐 했어? 분합, 분필하고 합필했고 뭘 얻었다? 제3자의 승낙서가 얻을 있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 제공하라 이런 거. 그런 것들 안 해주면 등기법 했다고 가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기본적으로 단독 신청하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들은 외워줘야 돼. 저거 했다고 저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등기법 했다고 하지도 못할 거. 그리고 이제 챙겨주는 얘기를 안 해. 5번은 더 중요한 게 5번이 중요한 거 인감증명서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해. 인감증명서. 그리고 여기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를 하고 나서 협의에 의해서 상속 재산을 다시 조정하잖아요. 그런 건 조정 등기라. 무슨 등기? 애초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되었다 해서 경정 등기. 그리고 그런 경우에 협의에 의한 상속 재산 분할, 경정 등기, 인감증명서 제공해야 된다. 이게 그것을 오늘 처음 배우려고 한다면 참 힘들다 저거. 그다음에 2번 등기상 이해관계인 변경 등기 나오면 이해관계인 나오는데 그러면 이해관계인 나오면 이해관계인 승낙서 있으면 승부 무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하면 돼 승낙서. 그런데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지. 따가 봐 보자. 그래서 변경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해관계. 1번 소유자의 주소 변경 여기 표시 변경 등기지. 표시 변경 표시에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1번은 승낙서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지. 그럼 1번은 주등기요, 부기등기요? 아니야.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라고 하지 않아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주등기.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 자, 2번. 근저당권을 갑액에서 을에게 이전하는 근저당 이전 등기. 갑액에서 을에게 이전했을 때 누군가가 피해 보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는 항상 소유권 이유의 권리 목적이지. 소주, 외부, 부기등기 당연히 하는 거예요. 2번. 소주, 외부. 소유권 이유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기등기. 3번. 전세금을 9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할 때는 후순위가 있을 수 있지. 그러면 그것은 이해관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승낙서 없으면 부기등기. 승낙서 있으면 주등기. 없으면 주등기. 있으면 부기등기. 왜냐하면 부기등기 하는 게 유리하잖아. 승낙서가 있으면 순위 따로 만들 필요 없잖아요. 승낙서 얻었으니까. 자, 여봐. 승부. 부기등기. 승부. 이 정답이고, 등기 원인의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관한 등기는 거기에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에 관한 등기는 이해관계 있을 수 없지. 왜냐하면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을 등기했으니까. 그러면 거기 등기 원인의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관한 등기는 공동 신청이요, 단독 신청. 응? 권리 소멸 약정 나오면 한번 생각해서 내가 물어보면 단독 신청이야. 내가 물어보면 단독 신청이야. 자, 여러분, 판수보상표 신원 처가에서 구제약으로 약 나왔지, 약 결실했다 그러면 이건 단독 신청이야. 단독 신청. 그다음에 5번.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 질권의 등기. 이거는 이해관계 있을 수 없어. 그냥 저당권을 담보로 질권 설정한 거예요. 자, 여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3번.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제3자가 있다고 그래서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 등기로 할 수 없는 거. 판매 특약 등기는 항상 부기 등기야. 등기. 자, 2번. 지상권 이전 등기도 항상 부기 등기.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도 항상 부기 등기. 지상권위에 설정된 저당권 이전 등기도 부기 등기. 근저당권의 최고액 등액의 변경 등기는 승부. 없으면 주등기. 4번. 권리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등기부 소재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 메모쳐. 표시번호. 표시번호는 갑구나 을구에는 존재해. 순위번호가 존재해.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가 존재하고 표시번호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표제부에는 순위번호가 있어요. 표시번호가 있어요. 그 얘기야 지금. 표제부는 권리 변동 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표시번호만 있어. 항상 주등기지. 필수적 등기 사항이 아니다. 2번. 등기부 갑구의 등기 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지분을 기재해. 그냥 뜻만 기재해. 그래서 2번은 공유 합유를 묻는 거죠. 2번은 공유인 경우에는 지분을 등기하고 합유의 경우에는 지분을 등기하지 않고 합유다 이렇게 뜻을 합유다. 3번. 권리 변경 등기 나왔네. 권리 변경 등기. 이해관계인이 있었대. 그러면 승낙이 있으면 부기 등기, 없으면 주등기. 제3자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 주등기. 그래서 1번 틀렸고 4번. 등기 의무자의 소재불명. 소재불명으로 공동 신청할 수 없으면 대권 판결을 받아야지.
밑줄 그으셔. 소재 불명. 소재 불명. 그다음에 재권 판결. 재권 판결 무슨 뜻인지 알겠나? 소재 불명으로 판명이 되면 그 사람 권리 소멸했으니 재권 판결이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 집중하여 단독이다. 단독. 맞아? 그럼 단독 한번 외워본다. 판수 보상표 신원 허가에서 제자네. 제약. 주제약. 주제약으로 열실했다. 재권 판결 나오면 그다음에 등기관이 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인 토시 변경 등기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소관청에게 알렸지. 네, 말소 등기 5분간 휴식.